내 손을 다 덮을 만큼 커다란 폴의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고 이어서 내 손바닥을 파고들어 움켜쥐었다. 폴에 대한 생각은 잠시 멈춘 상태였다. 해리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멈칫하는 감정을 느꼈던 건 폴 때문이었을까 싶지만 딱히 폴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건 아니었다. 거기에 선영의 문제가 더해지자 생각에도 한계가 왔던 것 같기도 하다. 10월이 왔다는 것도 미처 실감하지 못했고 해리의 존재에 너무 마음이 쓰인 상태에서 갑작스레 폴과 마주친 그날, 그 순간으로부터 폴과의 재회는 사흘 후가 되어서야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온갖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다.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내가 폴을 봤듯 폴도 나를 봤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나는 우리가 눈을 맞추었다고 생각했지만 폴은 아닐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탓에 그저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보고 내 눈을 보았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생각 자체를 믿지 못했다. 폴이 근무하는 층에 배정을 받고 폴이 서 있는 데스크 앞에 서게 된 순간에도 나를 괴롭히는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폴이 너무 여전했기 때문이었을 텐데 나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나를 애써 보려는 노력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의 노력을 폴에게서 볼 수 있었다. 혹여 어쩌다가 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도 억지로 눈을 피하는 그 느낌. 분명 나를 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어서 나는 폴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던 날의 일을 후회하는 거라고 믿게 됐다. 해리는 마음과 상황은 변하기 가장 쉬운 거라고 했었다. 폴의 마음과 상황이 모두 변했다고 믿는 게 그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맞은 설명인 것 같았다. 사실 내가 폴에게서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낀 것뿐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 폴과 내게는 접점이라는 게 없었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약속 비슷한 것도 우리 사이에는 없었다. 관리자와 사원의 사이에서 응당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진 나날들, 단지 그것뿐이었던 시간이 일주일 정도 흘렀다. 그 사이 나는 폴이 있는 층에서 일하기도 했고 우연히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폴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쩐지 폴이 나를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노력만 거듭 확인했을 뿐이라 나는 실망했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약간의 안심도 들었다. 해리든 폴이든 지금 나는 어떤 남자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으니 선택의 고통은 없을 거였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선영은 더 자주 쿠팡을 찾았다. 더 이상 내게 연락은 하지 않았고 내가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뚜렷했는데 해리는 여전히 선영을 웃으며 대해주지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전과 달리 확실히 선을 긋는 느낌으로 선영을 밀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영이 몹시 당황하더라는 말들이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선영을 동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선영의 거침없는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던 사람들도 있지만 혹여 선영이 해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해리가 선영을 밀어내자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 일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선영을 주목했다. 그 때문일까? 선영은 쿠팡에 나오는 걸 그만두지는 않았다.
해리가 자신에게 선을 긋고 밀어내는 일들이 애초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인 양 자신감에 차 보이기도 했다. 나는 선영의 감정이 삐뚤어진 것이라고 믿는 걸 멈추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선영의 태도만큼은 부러웠다. 선영이 해리에 대한 감정이 진심은 아닐 수 있어도 자신이 해리를 충분히 만날 만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에는 의심이 없는 것 같았으니까. 선영과 반대의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떤 남자든 만날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를 만나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할 거라고, 금방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말 거라는 믿음. 그게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다. 만약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나만큼은 위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폴에 대해 실망했으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고 어릴 때부터 끝없이 포기하던 습관이 이어지자 오히려 마음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폴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결론은 빠르게 내려졌다. 적어도 폴과의 사이에 달라진 게 없다는 건 안심이 되는 사실이기도 했기에 업무에 집중하는 게 편하기도 했다. 폴을 다시 만난 후 열흘쯤 지난 오늘, 나는 폴이 근무하는 층에서 다소 후련한 마음으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주변에 나 말고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좋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지만 PDA의 삐빅거리는 소리만 울리는 넓은 공간이 주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다. 미진님? 나는 내가 지품하던 통로의 한쪽 끝에 서서 나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미안해요. 내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한 말을 듣고서야 나는 그가 폴이란 걸 알아차렸다. 미안하다니, 역시 마음이 변했다는 거구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이해했을 테지만 그걸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내게 자신의 마음이 가는 길에 대해 사과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게 느꼈으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됐던 거죠. 마음이야 변할 수 있는 건데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 진짜 괜찮아요. 통로 끝에서 나를 향해 다가온 폴은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마음 변한 적 없어요. 나는 폴과 비슷한 표정이 되어 폴의 다음 말을 예상해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내 말은 미진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느닷없이 내 감정을 미진님한테 던져서 부담을 안겼던 것 같아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 상황이요? 네. 미진님한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내 마음만으로 너무 무거워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니? 나에 대해 미처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부담을 안겼던 걸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니. 나는 대꾸할 말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늦었지만 지금 말해줄래요? 내가 실수한 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재빨리 아니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폴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마 그거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폴은 상념을 털어내듯 머리를 세게 좌우로 흔들고 한껏 목소리를 낮춘 채 제대로 된 대답을 재촉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 있어요? 그것만 대답해줘요.
아니에요. 다 없어요. 없는데 나 이혼녀예요. 매는 빨리 맞을수록 좋다는 생각과 내가 이혼녀라는 게 싫으면 빨리 달아나 버리라는 의도로 덧붙인 말이었는데 폴의 표정은 순간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럼 폴은 할 말을 고르는 게 어려운 듯 했는데 결국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걸 가장 망설였던 것 같기도 하다. 나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런 순간도 너무 많이 상상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너무 뻔하고 진부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등신 머저리 같긴 한데 근데 좋아해요. 미지님. 정말 좋아해요. 나도 그랬다. 스스로 수없이 아니라고 했어도 이런 순간을 참 많이도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폴의 입에서 나를 향한 감정이 고백의 형태로 들려오자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폴과 사귀거나 폴을 거절해서 우리는 영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두 가지 다 내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어서 나는 혀가 꽁꽁 묶이기라도 한 듯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을 내리깔고 있어서 폴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숨이 찬 사람처럼 점점 거칠어지는 그의 숨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징. 문득 우리 사이를 파고든 진동소리에 폴과 나는 눈이 마주쳤다. 폴은 막 깊은 잠에서 깬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섬주섬 조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받았고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가요. 금방. 휴대폰에 대고 말을 하면서도 폴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폴은 망설임이 깊은 표정을 하더니 내게서 돌아섰고 그의 발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이게 끝인 걸까? 폴은 내가 거절했다고 믿는 것일 테고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터였다. 유난히 침울했던 점심시간이고 휴식 시간이었다. 이날 정유는 출근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간신히 밥을 먹고 커피를 삼켰다. 식욕과 의욕이 모두 없어져서 그저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일을 하러 왔고 일을 해야 했고 하루를 잘 버틴 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선영이 내 모습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누구의 시선이든 내게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폴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치열하게 꾸려가고 있는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폴이 남긴 발소리가 남긴 생채기에 속은 쓰리기만 했다. 나와 폴 모두 상처를 입은 이런 상황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게 맞긴 할까? 나는 무너져 내리려는 의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속이 쓰리자 귀끝이 아려왔고 몸도 평소 같지 않아서 나는 다소 몽롱한 기분으로 사람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3개층을 이동해야만 갈 수 있는 곳에 폴이 있고 나는 또 폴을 보아야만 했다. 깊은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누르고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안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의 말을 웅얼거리며 내 곁에 서는 폴을 보았다. 이게 매를 빨리 맞는 또 하나의 상황인 건가 싶어 폴을 보았지만 폴은 나를 보지는 않고 엘리베이터의 문에만 고정한 눈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만원을 간신히 피하고 사람들을 가득 태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늘어진 채 있던 내 손을 건드리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고 튀어나올 듯 눈이 커졌다. 누군가의 손은 폴의 손이었고 폴은 여전히 앞쪽에 눈을 고정하고 있어서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언뜻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달랐다. 나는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내 손을 향해 손가락을 뻗을까 말까 움찔거리는 폴의 손을 보고 폴의 옆얼굴을 보았다. 폴의 관자놀이 부근의 힘줄이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었고 그의 뺨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폴을 만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맙소사,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네? 폴의 얼굴을 본 후 나는 충동적으로 여전히 움찔거리고 있던 폴의 검지를 잡았다. 폴의 손은 움찔거리는 움직임을 멈췄고 올려다본 그의 얼굴에서 뺨의 떨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몸에서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정신을 차린 나는 내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폴의 손가락을 잡은 손을 놓았지만 내 손이 떨어지는 순간보다 폴의 움직임이 더 재빨랐다. 내 손을 다 덮을 만큼 커다란 폴의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고 이어서 내 손바닥을 파고들어 움켜쥐었다. 내 손바닥을 파고든 그의 손가락과 내 손등에 그림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의 엄지손가락을 느끼면서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앞만 보고 서서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야 할 층에 도착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다. 누가 볼까 두려웠고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알림과 함께 사람들이 앞다투어 내리기 시작할 때가 돼서야 우리는 손을 놓았다. 아까와는 결이 다른 망설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표정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방향으로 합류해서 걷던 폴은 문득 멈춰서서 따라 걷고 있는 나를 뒤돌아보았다. 이미 우리의 거리는 멀찍해져 있어서 그의 표정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였다. 평소에 나였다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과연 잘한 짓이긴 한 건지 싶어서 겁부터 먹었을 상황이었지만 폴의 표정을 보니 좋았다. 그를 행복하게 했고 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좋았다.